네, 오늘의 인터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제 지금 저희가 축구협회 얘기를 했는데 축구협회를 아주 강력히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하태경 의원이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예. 그 자료가 어떻게 뽑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화체육계에서 네, 승부 조작범들 네, 그 사면한 게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네. 하나가 이제 축구협회 48명. 48명이고 또 문화계에서는 CJ ENM, 예, 우리 엔터테인먼트 네. 영향이 크죠. 프로듀스 101. 그렇죠. 그때는 이제 네,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거기에서 투표로 1등, 2등 조작을 했죠, 근데. 투표 조작을 해서 사실 승부 조작이 있는데 네. 이제 그 두 가지 사건이 연달아 터져가지고 네. 스포츠계는 축협이 말아먹고 문화계는 CJ가 말아먹고 대한민국 지금 전 세계 문화가 지금 전 창피한 일이었죠. 네. 누비고 있는데 승부 조작 국가가 돼버린 것처럼 제가 이거는 묵과할 수 없어서 지금 축협도 그렇고 CJ도 그렇고 지금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축구협회 자료를 봤더니 그동안 승부조작범 48명 이름 뭐 대충 나왔었는데 나머지 끝까지 숨기려고 했던 52명의 이 범죄 유형별 통계가 있더군요. 예. 그 다양합니다 정말. 그리고 가장 문제가 예. 작년 징계자를 사면했어요. 작년에 받고 1년도 안 됐는 1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 물론 이제 단기 징계긴 해요. 네. 징계 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징계 직후에 다 사면한 거죠. 네. 징계 끝난 직후에. 근데 징계 끝나더라도 조금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너무 심했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시기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유가 나와 있고 징계 사유가. 네.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뭐 뇌물 관련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축구인들이 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과연 네. 축협 안에서 진상이 상당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럼 축구협회 이 개혁, 우리나라 축구계 발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이 축협도 그렇고 지금 CJ도 그렇고 이거 국정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CJ는 사실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네. 지금 ESG 경영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네. 사회적 책임 경영, 윤리 경영 이야기를 했기 네. 때문에 사실 ESG 경영에 위반되거든요. 네. 그리고 더 제가 지금 의심을 하는 거는 이 당시 회사에 끼친 손해가 굉장히 커요. 네. 아이돌 그룹이 창출하는 수익이 굉장히 큰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의혹이 CJ ENM의 프로듀스 101 PD가 이제 선거 결과를 조작해가지고 2명이 구속됐죠. 구속됐다가 형을 살고 나온 그 사람들이 지금 CJ에 다시 취직했다는 거 아니에요? 둘 다. 그러니까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이 또 들어간 걸 보면서 아니 두 사람은 총 때문인 거 아니냐. 저희 회사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재입사한 거는 네. 이 사람 혹시 폭 나올까 봐 이면 합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어쨌든 뭐 그래서- 국정조사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추가 수사의 여지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묶어가지고 네. 그래서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진상조사 차원에서 그래야 재발 방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조사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본업인 정치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자, 몸담고 계신 국민의힘에서 자꾸 한동훈 장관을 차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하 의원님 어떤 생각이세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말리는 것 자체가 네.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 음해에 지금 이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장관이 법무부잖아요. 네. 법무부에 자꾸 정치색을 입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다. 야당이 좋아하는 이야기죠. 야당이 좋아하는 얘기다. 야당이 유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 장관이 정치적 입길에 오를수록 네. 법무부의 중립성 이런 색채는 흐려지고 정치적 법무부가 되는 것이고 한 장관의 발언은 정치인의 발언이 되는 거죠. 네. 어떤 중립적인 법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한 장관의 발언, 태도나 내용 이런 걸 볼 때 본인 스스로 그렇게 원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던데요. 민주당이 지나치게 괴롭힌 거고 제가 볼 땐 한 장관은 좀 강직한 공무원, 강직한 공무원이고 할 말하는 공무원 네. 이제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탄압을 받았고 네. 싸움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부지런해요. 부지런한 것 같긴 해요. 옛날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했던 거 다 찾아가지고 예. 되돌려주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보니까. 성실해요. 예. 그러니까 일벌레인데다가 네. 똑똑하고 네. 논리적으로도 잘 정리하고 이러기 때문에 민주당이 보면 그러니까 우리 당 지지자들은 좋아하죠. 왜냐하면 네. 우리 당 내부에서는 팬이 있죠. 예. 그냥
자승자박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데 혼자 싸우고 있는 게 한동훈 장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좋아하고 있지만 근데 아무튼 법무부 장관에게 계속 어디 총선 출마하고 정치적 입길에 오르는 것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 우리 뭐 당 의원들한테도 전 당대표가 이 주의를 줘야 돼요. 한동훈 그러니까- 장관 출마건이 나오면 정치색 입히지 마라.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아예 지금 저 여의도 연구원장 하시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수도권 선거 총괄 본부장 같은 거 내가 시켜야 된다. 말린 거다. 말린 거다. 질문에 말린.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 그렇게 보고 나니까. 자, 심평 변호사 얘기 좀 해보죠. 자, 심평 변호사가 SNS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대구 서문시장 너무 자주 찾는다. 10분의 3에 불과한 이 강성 지지층한테만 의지하고 중도를 잡지 못하면 총선은 필패다. 이렇게 올렸더니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이었던 이용 의원이 또 반박하는 SNS를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심평 변호사가 뭐 미안하다 하면서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또 올리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왜 해요? 아니 앞에는 미안하다 썼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신 것 같고 네. 심평 변호사가 저는 정확히 개인적 신분은 없지만 네. 이 이야기 할 때 사실 서문시장 너무 자주 간 거거든요. 서문시장은 이제 사실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네. 당원들도 많이 동원할 거고 그러니까 압도적인 환호 뭐 이런 네.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오판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심평 변호사가 할 말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웃긴 건 왜 꼬리를 내리냐고 아, 자기 잘못한 거 없다고 하고 계속 잘못한 거 밀어봐야지. 그렇죠. 사과한 게 잘못이다. 그 사과하면 안 되죠. 그러면 자기 이야기의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어쨌든 뭐 심평 변호사 주장에 중독점 잡아야 이길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는 뭐 정치권에서 상식에 속하는 대통령 말이긴 하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죠. 중도층과 청년층을 위해서 음. 더 많은 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최근에는 그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청년층들은 이 단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청년층을 위한 정책 그리고 청년층과 소통 이걸 국정의 중심에 둬라. 정책 짜고 또 추진할 때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네. 자, 그럼 이용 의원이 좀 잘못한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 그렇죠. 이거 가지고 뭐 쓴소리 하는 사람. 그게 일부에서 친윤계 의원이 연합해서 쓴 글이다 이런 루머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용 의원 개인 의견이 아닐 거다. 이용 의원이 대신 총대 맸다. 네, 총대 맸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 어쨌든 국회의원 한 사람이 네. 이런 발언을 했다 그래서 심평 그 변호사는 본인 이야기하는 소신 기죽지 말고 네. 사실 말씀하시라고 예.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비판을 해주시길 바란다. 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돼갑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들의 이딴 설화 벌써 세 번째잖아요. 최고위원급으로만 태영호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어제 조수진 최고위원까지. 지금 이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좀 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축구로 치면 네. 자살골 한 4-5골 먹고 지금 지고 있는 거죠. 예.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대표는 좀 모질어야 돼요. 아, 모질해야 된다. 이게 사람이 너무 좋아서. 국회의원들은 됐다. 의원들끼리는 네. 존경하는 의원님 이야기하기도 하고 의원들끼리는 공격하는 걸 좀 자제하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대표는 그러면 안 돼요. 그 실수가 있으면 네. 단호하게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 대표를 보고 당을 평가하거든요. 의원 개개인이 실수하는 거는 뭐 당에 치명적이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당 대표가 잘 대응을 하면 네. 조치를 취하면 그래서 큰 실수를 했을 때 바로바로 문책을 하고 순발력 있게 네. 그럼 오히려 반전이 될 수 있고 당 지지율이 더 오를 수가 있거든요. 네. 당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고. 근데 당 대표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달 됐나요? 네. 너무 안이했어요. 자, 김기현 대표가 오늘 강경하게 단호한 대처를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잘 지켜질까요? 저는 말뿐이지 않기를 빕니다. 마치 말뿐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좀 걱정이 엿보이는. 돼요. 제가 그분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모진 소리를 잘 못하시는 분인데. 워낙 사람이 좋으셔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질어야 된다. 모질해야 된다. 예, 악역을 해야 됩니다. 악역을 해야 된다. 자, 이번에 이 최고위원들급에서 자꾸 이 실언 논란이 나오는 걸 보고 여기다 항상 같이 뭐 조수진 의원은 빼고 정광훈 목사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있죠. 정광훈 목사 논란은 이건 당내에서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정광훈 세력과는 완전히 선을 그어야 되고요. 네. 우리 당 미래 없어요. 우리 당 미래 없고.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세력과 연대한다거나 뭐 연관이 계속 지어지면 미래가 없다. 그래서 발언도
그 사람 영향력이 별로 없다, 데리고 않겠다 이러면 안 되고 네. 다 잘라내야 된다.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거 실제로 정광훈 세력이 당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당원 중에. 당원 중에는 뭐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중당적자예요. 아, 왜냐하면 정광훈 정당이 따로 있습니다. 정당이 있죠. 그죠? 그분의 무슨 당 이름은 제가 당 기억이 안 이름이 아마 나는데. 최근에 많이 변했는데 뭐 예, 예. 자유통일당 이럴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이중당적자들 조사해가지고요. 전수조사해서 다 출당시켜야 됩니다. 그 조사가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그 당원 가입서에 예. 추천자라고 있거든요. 예. 추천자에 정광훈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정광훈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럼 출당 조치해야 된다. 그분들 다 조사해가지고 이중당적자들은 전부 다 출당시켜야 됩니다. 아, 근데 이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으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정광훈 목사와 관련돼서 실언, 사과, 또 실언, 또 사과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게 실수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는 그게 실수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그 세력한테 좀 뭔가 이 영합해서 득을 보려는 그런 시도 아니었냐. 눈치를 예. 볼 가능성이 큰 게 예. 지금 우리 당원 100%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당대표 네. 선거가. 그러면 당원들 중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수만 명 이상이다 이런 썰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당원이 되고 당비가 비싸지 않고 당원 되는 그렇죠. 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뭐 정광훈 목사의 이른바 지도를 받는 당원이 수만 명이나 된다. 이런 수만 추측이. 명 뭐 한 5만에서 9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 실제로 지난번 투표율 보면 우리가 80만 당원인데 네. 한 50만 했나? 45만, 50만 네. 정도 투표를 하거든요. 네. 그중에 한 8, 9만 대보세요. 그러면은 뭐 당락을 무시할 수 능히 없죠. 좌우하죠. 그렇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좌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이중당적자 출당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어느 나라든 당원 100% 당원들이 주로 보면 강성 당원들이 많아요. 네. 공갈한 사람들은 당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원 100%이 룰을 고치지 않으면 정광훈 비슷한 세력, 예. 특히 특정 종교 이런 집단에서 그냥 작심하고 당원 들어가면요. 예. 뭐 신도들이 많으면 그렇죠. 예. 또 사이비 종교가 당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이 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김기현 대표가 사실상 이 최고위원들이 잘 통제가 안 되는 분들 때문에 좀 난국에 봉착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김기현 대표에게는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세요?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20%대 찍으면 난리 날 겁니다. 네. 지금 거의 임박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이재명 민주당보다도 더 한심한 정당이 됐냐. 그렇게 문제 많은 당 대표가 있는 정당보다도.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렇거든요. 네. 두 가지죠. 당 내의 기강을 확실히 잡고 공기를 확실히 잡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 대안, 네. 정책 대안들을 민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절박한 민생 이슈나 네. 이 청년들. 우리 당의 승리 요건은 두 가지예요. 중도 청년층 잡으면 무조건 이기고 네. 이러면 무조건 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방 보궐선거에 네. 졌잖아요. 그렇죠. 울산에서 네. 김기현 대표 아주 작은 선거긴 합니다만. 예. 자, 일단 여당 얘기는 다 했으니까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자,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후쿠시마에 갔습니다. 결국 뭐 가서 무슨 실익이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외국에 간다는 거는 네. 그 일본의 시민 사회와 연대하는 게 큰 목적이거든요. 네.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본 시민 사회에 우군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궁금한 거는 일본 시민 사회에서 왜 그 오염 처리수 네. 그 IAEA가 방류하라는 결정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네. 방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을 때 네. 어떤 자료를 가지고 대답할 것인가. 네. 자료가 없어요. 그렇죠. 데이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확보하고 가라. 그래야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간 그렇죠. 거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이제 몸싸움하러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시민사회에 우군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혐한만 높아지지. 일본 그분들 도와주는 거예요. 봐라, 한국 정치인들 저렇지 않느냐. 거의 후진국 정치인 행태거든요. 네. 자, 양국관리법도 좀 보죠. 윤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서 뭐 그냥 법안이 폐기되는 수순이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이 다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왜 이런 걸까요? 근데 이제 이 쌀 정책이잖아요. 네. 쌀 정책의 큰 방향이 이제 소비 장려가 아니라
생산 감축으로 가야 된다. 요즘 밥 얼마큼 드세요? 저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네. 많이 먹습니다. 밥을 많이 먹는 예, 전 많이 먹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비교해서 한 4분의 1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일단 그건 그렇죠. 공기가 일단. 절반으로 예, 줄어들었고 하루에 한 끼 반 정도 네. 먹는데 이제 우리 당에서 이제 대책이 나오는 게 네. 쌀 소비 장려 쪽에 밥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정책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지를 못 받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안이 만약에 그 쌀 대체 작물 지원 네. 이런 쪽 법안을 완전히 수정을 하면 우리 당이랑 좀 소통이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법안의 방점은 쌀 다 사줘야 된다. 네. 쌀 생산을 장려하는 쪽이잖아요. 네. 쌀 생산을 줄여야 되는데, 근데 쌀 생산을 장려하는 쪽이면 그냥 뭐 말로 하는 거죠. 진지하게 그 뭐 결과가 좋을 거라는 기대는 안 할 겁니다. 네. 자, 국민의힘 설화 얘기 계속했었는데, 자, 민주당도 이 설화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 발언인데요. 안민석 의원 친명 의원인 거죠. 예. 자, 이 BBS 라디오에 어제 나와서 차기 정권을 야당한테 다시 뺏길 거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습니까? 아마 감옥 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좀 터무니없는 발언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여기도 당원들이 공천을 자주자거든요. 야, 그럼 당원들 중에 이제 우리 극성거 강성 지지층. 개딸 소리 좋아하는 네. 말이거든요. 아, 우리 당원들도요. 문재인 부부 감옥 보내야 된다 그러면 좋아해요. 아 그래요? 당원들. 너무 다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당원 100% 이렇게 네. 되면 네. 정치 자체가 극단화됩니다. 이게 극단적 당원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당원 100% 선거를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뭐 썩 좋아하진 않으셨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계속 반대를 했고 적어도 한 5대5 정도는 해야 음, 일반 민심 눈치를 보고 일반 민심 눈치를 본다는 거는 중도층, 네. 청년층 목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인다는 거거든요. 네. 자, 안민석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 보니까 뭐 그 전에 뭐 윤지호 씨 지지 발언도 했었고 또 뭐 이런 것들로 좀 많은 발언을 했는데 자, 윤 대통령 탄핵도 계속 주장했던 똑같은 분이에요. 논리예요. 예. 지금 우리 당은 공천 경선할 때는 보통 100% 민심으로 했거든요. 당원은 뺐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강성 발언 안 나오는데 만약에 국회의원 공천할 때도 당원 100%를 하겠다. 네. 그럼 우파 안민석 같은 발언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안민석 의원 이런 발언을 계속 하잖아요. 선거 때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럼 경선에서는 이길 수가 있어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여야 막론한 쓴소리 인터뷰 나눠봤고요. 잠시 뒤에 찾아뵙겠습니다.